제 앞으로 배달된 요양원 입소 안내 책자를 발견한 그날, 저는 40년간 피땀 흘려 지킨 모든 것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한 며느리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평생을 바쳐 이룬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일, 공장일 가리지 않고 모은 돈으로 지하철역 근처에 겨우 마련한 우리 부부의 피눈물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붙잡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이 건물 우리 아들한테 잘 물려주어. 당신 노후는 아들이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꼈으니까요. 남편이 눈을 감고 저는 모든 재산을 아들 녀석에게 증여했습니다. 50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이었죠. 며느리는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을 붙잡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어머니, 아버님 걱정 마시라고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저희만 믿고 편히 사세요. 그 말이 독이 든 사팡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제 방을 안방에서 뒤편의 작은 창고방으로 옮기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집주인이니까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 안방은 저희가 써야겠어요.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싶어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상가 월세 1,0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대로 식당에 나가 허드른 일을 하며 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백화점 쇼핑백이 산처럼 쌓여있기 시작했죠. 아가, 이건 다 뭐니? 또 샀어? 어머니, 건물주 사모님이 폼이 나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해요. 이것도 다 투자라고요. 그 투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피부 관리를 받고 고급 외제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껄껄 웃으며 우리 마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며 부추기기만 했죠. 저는 그들이 흥청망청 쓰는 돈이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 내외 행복하라고 준 것이니 그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얻어온 겉절이를 저녁상에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겉절이를 뒤적거리더니 그릇을 싱크대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거 상에 내놓지 말라고 했죠. 어디서 얻어온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비위상하게. 아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됐고요. 앞으로 어머니 식사는 따로 차려 드세요. 저희랑 입맛도 안 맞으시고 저희는 비싼 돈 주고 산 유기농만 먹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 내외와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제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어 결국 식당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고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며느리가 대뜸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편한 데로 가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가 제 얼굴에 팸플릿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특급 실버타운 입소 안내. 여기가 그렇게 시설이 좋대요. 특실로 예약해뒀으니까 짐 챙기세요. 뭐?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나가라니요. 더 좋은 데로 모시는 거죠.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눈치 보이시잖아요. 매달 상가 월세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머니 요양원 비용 하나 못 내겠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하는구나.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아들과 소파에 앉아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오후에 상담사 온다는데. 저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 녀석과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아들 녀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더군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이게 어디서 손을 대?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니년이 잊고 있었나 본데 그 건물 그냥 준 거 아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부담부 증여 계약을 걸었습니다. 수증자, 아들 내외는 증여자 나를 평생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 재산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은 아들을 믿으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 특히 돈 앞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한 그 순간 이 계약은 파기된 거다. 내 건물 다시 내놔라. 며느리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미 등기 다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요. 그래? 그럼 법대로 해보자꾸나. 저는 1년 동안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행, 나를 따로 식사하게 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양원 팸플릿과 상담 예약을 잡은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나에게 폭언을 할 때마다 작은 녹음기를 켜두었지요. 법정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충실한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이럴 수는 없다고 발악했습니다. 그동안 상가 월세로 사들인 명품백과 고급차, 피부관리 비용까지 모두 토해내야 할 판이었죠.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려쳤습니다. 네가 네 마누라가 하는 짓을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느냐. 알고도 방관한 네 녀석이 더 나쁘다. 저는 50억짜리 건물과 50년 같았던 1년의 지옥과 하나뿐인 아들을 맞바꿨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며느리와 그 뒤를 따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상가 건물 3층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복지관에 기부도 하면서요. 돈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눈물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돈이든 건물이든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했던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림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있었음에도 자식을 용서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